안녕하십니까. 배가 나와서 국내입니다. 아, 날씨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오랜만에 동이 지금 밖에 묶어놨다가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좀 전에 동이 풀었는데 또 길냥이를 하나 또 이렇게 보내버려가지고 지금 안쪽에 지금 일단 운동시킨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이하고 딸랑이는 안 풀었습니다. 딸랑이는 몸이 많이 무겁고 지금 제왕이는 산이랑 싸우기 때문에 일단 안 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영상을 애들 노는 영상을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까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제 회원분께서 한 80일 정도 됐는데 백신을 아직 못 맞췄다고 80일, 70일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백신은 못 맞췄는데 수의 동물병원에 가니까 5차 접종하고 그 다음에 케넨코프 뭐 이제 심산사상충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통화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겸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은 아마 강아지 백신 접종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날씨 추워. 진짜 너무 추워서 손이 다 시립니다 지금. 오랜만에 지금 공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강아지 백신은 보통 우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 백신, 그 다음에 파브 코로나, 그리고 뭐 케넬코프, 그 다음에 광견병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접종을 동물병원에서는 5차까지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이 왜 5차까지 해야 되는지 수의사분한테 물으면 정확한 답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야기이지 이 동물을 생각하시는 분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왜 5차까지 맞아야 되느냐 하면은 수의사분들은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항체 가를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주님들은 뭐 수의사분들이 그래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히 접종이 들어갑니다. 요즘 예방 백신 뭐 돈으로 따져도 뭐 백신이 한 5만원대 해서 뭐 이렇게 위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항체 가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백신을 해야 된다. 그럼 견주분들은 모르니까 예 하고 맞췄습니다. 근데 이 항체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야 하지마 또 야 내 촬영하지 않냐 버리 하지마 버리 하지마 버리야 그만해 버리 입에 거푸까지 뭐냐 송이 지금 찍히겠다고 얼마나 좀 삐뚤거리 하나 섞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손이 싫어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핸드폰을 못 들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5차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수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개 농장이나 많은 두수를 이렇게 한 10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좀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관행처럼 되어 있고 그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많은 마리수가 있으면은 병이 좀 많이 돌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초유부터 해가지고 항체를 어미개한테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한 12주나 14주 이전에는 이 자체 면역,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미한테서 물려받은 자체 면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5체 이하 항체라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제 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균이 백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충돌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기존 모견한테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모체 이행 항체하고 이제 백신이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충돌을 하는데 체내에 들어온 이 백신을 맞은 것도 보통 한 2주, 저는 2주라고 말하는데 저는 한 12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 항체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 면역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충돌했을 때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백신을 맞고 나니까 애가 아픈데요라는 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2주 간격으로 계속 백신을 주사하면은 이제 이전의 항체가에 새로운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가가 플러스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체가 다시 생기는 이 과정을 풀이하기 때문에 5차, 4차를 계속 맞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항체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수의사들은. 근데 이거와 다르게 백신을 계속 맞는다고 해가지고 12일 정도 되면 그 백신에 대한 항체가 떨어지고 다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항체가 자체를 계속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백신을 하지만은 이제 따로 한 마리 그 가정에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강아지나 이렇게 환경이 더럽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는 12주나 14주 사이에도 사실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모체 이항 그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 강아지가 이겨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견주분들이 뭐 사료를 사러 이제 이런 동물병원에서 사료를 파니까요. 사료를 사러 동물병원에 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애견 카페를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균을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견주분한테서 꼭 잘 손발을 잘 씻고 옷을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한테 일단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춥습니다. 추워. 야야야 은혜가 추워 죽겠다. 그래서 보통 14주경에 접어들면 예방 접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는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저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먼저 해충약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강아지들이 해충이 있으면 좀 빠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몸의 어떤 그 강아지의 상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생닭을 먹이거나 갈아주거나 강아지들한테는 그 다음에 고단백질을 해가지고 고단백질 이유식을 한 보통적으로 한 2주 정도 먹이고 난 이후에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강아지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백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사람 맞으면은 열 나고 아프고 하듯이 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강아지가 백신을 맞았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고단백 이유식으로 체력을 유지시켜 가지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몸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백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우는 개는 지금 그 보리가 하고 송이가 2차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1차에서 저는 접종을 하고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뭐 신상사상충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거의 잘 안 먹입니다. 그런데 신상사상충도 나중에 한번 더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진짜 너무 추워서 이거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들 중에는 보통 보면 항체가가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백신은 많이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그 자체에서 항체가가 낮아도 사실은요 그 몸에서 항체를 생산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잘못된 사실이고 매년 백신 접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 접종이 오히려 개들에게 엄청나게 후유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의학 그 협회에서도 이 백신에 대한 문제를 매년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신도 1차에 한해서 맞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접종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과다한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개들한테 그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알러지, 요즘 개들도 참 많습니다. 알러지, 아토피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사실 제가 지금 앓고 있는 이 혈소판 감소증, 이 개들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한 7년 정도 됐지만은 자가 면역 질환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몸이 스스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백혈구가 제 혈소판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개들한테도 혈소판 감소증부터 해가 정대증,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피부병,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나 개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질병 중에 보면은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암, 뭐 악성 종양,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 사실은 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그리고 내가 세균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의 요지가 주변 환경이 아니면 굳이 접종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야생 견종, 야생 견종이란다. 야생 그 너구리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 실내견이나 가정견이라면 굳이 광견병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광견병이 걸리거나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수의학에 보면 글링보리 박사님인가 그분께서도 분명히 백신은 접종을 하고 나면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제가 논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신이 우리가 반려견들을 더 악화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어차피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은 정 뭐냐 하면 몸에 세균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백신 프로그램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동을 시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을 분량을 보낼 때에는 백신을 1차를 해서 제가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개들 아마 제 카페에 보리나 송이 한 1차나 2차까지만 하고 접종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지금 광견병, 그 다음에 심장사상충 일절하지 않고 해충약으로 제가 매달 해충약은 하나씩 먹입니다. 좀 어떨 때는 2달 한 번씩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 너무 강신하지 마시고, 애들이 접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많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좀 찾았어 이렇게 보면서 개들에게 백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는 이뻐서 키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고, 하지만 키우면서 개들에게, 이 반려견들에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즉 교육,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에 대해서 지식, 이런 거는 견주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간혹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수의사분 말하고 제 말을 비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의사분을 말을 많이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수의학적으로 저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체험입니다. 제가 현장 체험으로서 이 프로그램 백신도 제가 저희 카페에는 다 제가 쓰는 법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도 하잖아. 너무 춥습니다. 지금. 하지마, 딸이잖아. 하지마. 걔들 밥을 주고 저도 좀 사무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